삼성전기나 LG노텍, 대덕전자가 좀 강했고요. 최근에 기판 슈퍼사이클 기대감은 단순하게 수요도 늘었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을 삼중고가 지금 된 것이죠. 초정밀 기판 쪽은 사실상 없어서 못 파는 수준. 웃돈을 좀 더 줘야지만 3분기부터는 기판이 또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가운데서 기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사실 여기까지 끌고 올라왔던 초기에는 이제 HBM 있잖아요, 그죠? 네.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GPU, 엔비디아에 그죠? 거기다가 HBM을 납품한다. 네. HBM을 뭐 우리가 겁나게 공부를 했었던 거고 이게 이제 D램 쪽으로의 수요 이렇게 왔다가 최근에는 뭐 기판이 난리가 났어요, 그죠? 네. 네. 기판이 이렇게 갑자기 종목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기판이 단순하게 메모리 사이클과 좀 연동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뭐 최근에 좀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강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일 좀 고점을 좀 형성하면서 사실 뭐 기판에 대한 초기 관심도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다만 이 부분이 쇼티지가 좀 현실화가 좀 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 상승 기조가 주가에 대한 어떤 이 밸류 부담을 좀 덜어냈고 오히려 증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치 반영이 주가 상방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은데 네. 일단 AI 수요 확장 부분들은 뭐 기판의 연동 수요량과 좀 맞물리면서 확장 기조를 좀 보였다는 점. 그러니까 세 개 항목으로 좀 구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판은 메모리 모듈과 뭐 CPU나 이제 GPU에 좀 탑재되고 있는 비메모리한 기판.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플립칩 BGA 같은 FCBG. 그렇죠. 네. 우리가 이 부분을 뭐 초정밀 기판이라고 하는데 네. 이 기판이 사실 1분기 뭐 중순 이후부터는 사실 공급 부족 사태가 좀 현실화가 좀 됐고요. 가격 상승을 좀 수반하면서 좀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수요 연동 효과 좀 크게 좀 작용하면서 뭐 삼성전기라든가 후발주자인 뭐 LG노텍, 뭐 중소형 안에서 뭐 네. 대덕전자까지 수급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수페타시스가 좀 공급하고 있는 이제 고다층 기판을 MLB 기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AI 가속기 양에 좀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메모리와 연동되고 있는 메모리 모듈 기판, 그 다음에 AI 서버양 뭐 GPU, CPU에 좀 탑재되고 있는 FCBGA 기판, 그 다음에 AI 가속기양 고다층 기판 이렇게 그 수요 연동처들이 골고루 좀 안분이 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쇼티지가 처음에 나왔던 기판이 초정밀 기판 쪽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뭐 삼성전기나 LG노텍, 대덕전자가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분기 말 후반, 3분기부터는 이제 메모리 모듈량 기판이 또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의 뭐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 뭐 TLB 같은 종목들이 네. 계속해서 수급의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있고 이수페타시스의 상승 탄력도가 뭐 해당되는 기판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크지는 않거든요. 그 이전 고가보다는 좀 탄력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한 수요의 연동 효과들이 재차 좀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판주는 뭐 수남이 안에서 그리고 네. 초정밀 기판 위주의 수급의 연속성들이 재차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판 자체를 얘기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페타시스, 심텍, 코리아서킷, 대덕 브라더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삼성전기, LG는 되게 네. 그죠? 기판의 대장주가 되어가지고 네. 이분들은 뭐냐 싶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판주는 못 가고 얘들만 가냐 그건 아니고 그죠? 같이 네. 갔네 그죠? 네. 같이 갔고 특별히 삼성전기나 LG노텍이 또 기판 사업이 있으니까 그죠? 네. 캐파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이제 가고 있는 흐름들인 겁니다. 결국은 이게 다 쇼티지로 가격 상승. 그러니까 네. 반도체에서 봤던 모양새가 이제 여기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물량의 증가, 그다음에 그 수요의 증가, 공급이 못 쫓아가고 가격 상승하고 수급 몰리고 그죠? 네. 네. 그러면 가격 상승은 어떻습니까? 기판 쪽에서. 우리가 2018년도 기준을 보면 메모리 사이클이 또 호황기였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기판도 2018년도 기점이 슈퍼 사이클 기조였는데 그게 좀 오래 가지 못했어요. 네. 다만 당시의 슈퍼 사이클은 일단 뭐 수요의 연동 효과 좀 좋다 보니까 숫자는 좀 잘 나왔는데 이익폭이 좀 크진 않았고요. 최근에 기판 슈퍼사이클 기대감은 단순하게 수요도 늘었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요인을
같이 좀 수반을 했는데 과거에 이 기판의 경우에는 이 가격 상승이 기조가 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책정되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인정을 좀 잘 안 했는데 네. 최근에 쇼티지도 있고 3월 기점에서 보면 올해 뭐 금이라든가 이제 구리 같은 기판의 이제 핵심 소재들에 대한 가격 상승폭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 3월 기준 안에서는 10% 정도 내외로 이제 가격 상승 효과가 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이번 2분기에도 더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밸류체인 소재 밸류체인사들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판가가 또 올라야 되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해서 뭐 구리 가격이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CCL이라고 좀 불리우는 게 동박 적층판이죠. 네. 그러니까 기판의 이제 핵심 베이스가 좀 되는 건데 음. 이 부분조차도 수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뭐 삼중고가 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정밀 기판 쪽은 사실상 없어서 못 파는 수준. 그리고 가격을 좀 웃돈을 좀 더 줘야지만 수요 네. 공급을 좀 공급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좀 오게 되다 보니까 기판의 어떤 이 가격 상승 기조가 이제 1분기 그리고 이제 2분기까지도 연속성 있는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만큼의 그런 가격 상승은 아니네요, 그죠? 네. 네. 그렇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요. 그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들려는 것도 영향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그동안에 우리가 기판의 수요처가 거의 뭐 GPU 고객사들이 좀 집중이 좀 됐는데 하이퍼스케일러 향에 대한 수요 연동 효과 좀 크다 보니까 각각의 뭐 AI 가속기 그리고 여기에 뭐 AI 서버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또 영역에 들어가는 칩에 연동되는 기판들에 대한 수요량이 좀 증가됐는데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칩을 자기네들이 쓰기 위해서 좀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뭐 TPU를 좀 전환을 좀 시켰는데 엔트로픽 같은 그런 기업들의 이제 TPU를 판매하겠다. 외부 판매에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고요. 뭐 추후에 뭐 메타라든가 XAI 같은 AI 기업들은 뭐 TPU에 대한 도입을 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칩에 대한 판매 부분들이 더 확장된다는 것은 그만큼에 대한 수요에 연동 효과가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마존도 이제 자체 칩에 대한 구현 방식을 외부 판매 방식으로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엔비디아처럼 GPU를 좀 만들어서 범용 GPU를 여러 고객사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구조.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자체 칩에 특화된 칩을 만드는 구조로 좀 갔는데 이게 우리만 만든 게 아니라 각각의 특화된 기업들의 외부 판매를 좀 허용하겠다. 이 기조로 좀 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파이가 좀 더 커지는 요인까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공급도 부족한데 오히려 그 수요처가 더 많아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판은 뭐 증설 투자까지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상황처럼 그 수요처가 단발성보다는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들하고의 경쟁 관계는 어때요? 예를 들면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으니까 그죠? 뭐 네. 가격 올려 줄을 서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뭐 국내 업체들이 워낙 독점력이 강하고 K방산 그런데 이런 그 IT 세트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대만 이런 업체들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쪽에서의 어떤 물량 증가 이런 걸 생각하면 가격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는데. 사실 올해 작년 4분기 이제 올해 1분기까지 해서 네. 일본의 뭐 이비덴이나 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뭐 네. 킨서스 같은 기업이 증설 투자를 좀 결정을 좀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만 우리 뭐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이 뭐 증설 투자를 안 했는가 이게 아니에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증설 투자가 일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된 선제 요건 때문에 이미 증설 투자를 했는데 음. 또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베트남의 추가 증설에 대한 내용이 지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착공이 좀 예상될 수 있다는 좀 보고 있고 LG노텍이 가격 상승폭이 좀 큰 게 그동안 이제 AP향에 대한 기판 매출군이 좀 높았는데 초정밀 기판 부분을 서버향으로 좀 가져가겠다. 근데 이게 LTA 방식으로 시설 투자에 관련된 비용까지 대주면서 증설 투자를 좀 가는 방향을 채택하다 보니까 그 요인이 LG노텍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좀 됐다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뭐 대량 캐파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기 그 다음에 이제 LG노텍 정도가 좀 되고 있고요. 대덕전자가 최근에 한 2천억 정도 규모의 증설 투자를 또 다시 좀 계획을 했는데 세 차례 증설 좀 이미 한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인 증설을 했는데 이번에 증설은 초정밀 기판이 아니라 이제 이 메모리 모듈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쇼티지는 아니지만 3분기부터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제 투자가 좀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에 대한 병행 투자가
2023년도에서 이루어졌고 2024년도까지에 대한 일부 외형을 좀 반영시켰지만 네. 이 기조가 내년도, 내후년도 상반기까지 완공이 좀 된다면 이 기조는 2030년도 이후까지 사이클 기조를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좀 기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조도 가격 상승 기조인데 그 수요라든가 용처가 더 넓어지는 네. 부분이니까 그 외형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도 뭐 기판주에 대한 또 수급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 기업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면 기판 탑픽은요? 여전히 탑픽은 저는 삼성전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뭐 180만 원대 터치를 좀 했지만 여전히 저는 해당되는 가치보다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좀 강조를 좀 드렸는데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번 주까지의 그 수급 변동폭 굉장히 크거든요. 주가의 그 폭이 너무나 큰데 네. 탄력도가 좀 단순하게 좀 좋기보다도 지금 초정밀 기판에 대한 수요 연동량 특히나 뭐 메모리 사들과의 어떤 협업 관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삼성전자와의 어떤 이 시너지가 좀 충분하죠. 이 부분은 뭐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향후 외부 판매 칩에 대한 공개 부분들이 더 확장된다면 수요 연동성가들이 단발성보다는 2030년도까지 좀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과일권에서 흘러가다 보니까 네. 저는 대안으로 LG노텍을 좀 병행해서 같이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오늘도 110만 원대 안착을 좀 했고요. 시장의 변동 요인이 있었는데 오늘도 뭐 종가 부분에서는 거의 뭐 급등 구간에서 좀 마감이 좀 했기 때문에 이 연속성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 보면 역시나 수급의 방향이 쏠리는 종목들, 수급의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고점에 대한 부담들보다는 조정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